여러분, 오늘은 소비자 건강 정보 연구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건강 정보의 분야에는 크게 소셜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헬스, 디지털 헬스 케어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행했던 연구 실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 연구 논문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좀 흥미롭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같은 것들, 모바일을 활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요. 비만 성인, 비만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 아니면 뭐 브레스트 캔서를 디자인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월경통이랑 월경전 증후군을 한 적도 있고, 어떤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모바일 앱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메서돌로지, 방법론을 개발한 적도 있고요. 여기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뭐 구순 9계열 환자들을 위한 앱을 디자인해서 병원 시스템과 연결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핏빗을 활용해서 핏빗 아시나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처럼 생긴 거고 활동량이 트래킹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환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게임을 개발한 적도 있고요. 다음에 뭐 원격으로 로봇을 디자인해서 그 효과를 검증한 적도 있고 트위터 데이터에서 헬스 테크놀로지, 헬스 인포메이션이 언급된 트윗을 이렇게 긁어서 크롤링해서 긁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너무 이렇게 깊지는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연구는요, 바로 2013년도에 시행된 이제 스마트 홈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저희가 저소득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그 노인회관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나오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주로 잘 나오지 않고 할머니들이 이제 거의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제 서로 이제 담소도 나누시고 이렇게 게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MS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얘기했냐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단어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처음에 태동하던 시기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헬스, 유헬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유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집 안에 이런 기기들과 연동되는 BP커프라든지 BST 체크 같은 것들, 청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집 안에 이제 설치를 해두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화상 화면을 킨 다음에 자신의 이제 청진을 한다든지 BP를 재거나 하면 간호사가 그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건강 컨설턴트를 해주는 어떤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여기 위에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바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큰 TV로 된 이제 터치 화면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모바일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보다는 조금 더 큰 태블릿 화면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화면에 메뉴가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신체 측정이라든지 TV도 볼 수 있게 건강 영상이라든지 화상 전화 같은 것들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이 큰 사업의 아주 작은 하나의 파트였는데, 이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받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으시니까, 그쵸? 유비쿼터스라는 건 결국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간호사가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네트워킹이 없어지면서 조금 할머니 분들이 좀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노인회관에 불러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뭘 섞었냐면 치매 예방 이제 교육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치매가 잘 예방된다는 게임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번 멘탈 뭐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붙였었죠? 헬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게임도, 풍선 넘기기 게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면 항상 10분 정도 렉처를 하면서 치매와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 그러니까 매주 참여하시는 분 18명,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 18명으로 사전, 사후 설문지 이렇게 했었고요. 그 변수는 인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우울감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인식된 스트레스와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은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우울감 자체는 개선이 잘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찰을 해보니까 이제 인식된 스트레스와 이제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간적인 아니면 좀 단기의 치료만으로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반면에 이제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그분의 실질적인 그 우울감을 주는 원인, 제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이제 가족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울감은 제가 이제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연구를 운영을 해보니까 할머니 분들이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조금은 생소해 하시고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조금 많이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손녀처럼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분들과 컨택하고 라포를 형성해서 이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연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조금 모바일 앱으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모바일 앱으로 어떤 것이 가장 친숙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너무 심각한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고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연구를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어떤 관심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다이어트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만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한 2013년에서 14년 정도에는 제가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저는 좀 재밌는 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중 감량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기 때문에 조금 이 체중 감량을 계속 이끌어줄 만한 어떤 그런 요소나 장치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장치를 저는 컴피티션 위드 프렌즈, 그러니까 친구랑 체중 감량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되는 앱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기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보상을 두고 보상을 주는데 이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걸로 주는 거죠. 이 이후에도 비슷한 앱이 개발된 거를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컴피티션을 하고 뭐 10,000원, 20,000원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 연구 결과 실제로 여러 이제
커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인 커플이 아니라 이 쌍들이 이 앱으로 사용을 하고 체중 감량을 시도를 했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커플은 둘 간의 사이가 좋거나 자주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소셜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커플이 가장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는 친구들끼리가 이제 가족도 되고 연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보상도 그냥 금전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이제 보상으로 걸게 되면서 체중 감량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체중 감량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체중 감량이 포인트가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앱에 접속하는 것, 그 다음에 체중 감량에 관련된 퀴즈를 푸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SNS로 이런 약속을 공표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다 포인트화 돼서 이제 승패가 가려지게 되었고요. 가장 이제 피험자들이 좋아했던 메뉴는 다른 사람들이 체중 입력을 딱 했을 때 상대방에게 팝업이 가서 상대방이 체중을 입력하였습니다. 몇 킬로인지는 안 보여줘요. 체중을 입력하였다. 그래서 지금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자극이 많이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만 해도 이제 갤럭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추억의 갤럭시죠. 네, 앱 이름을 저는 이제 with you,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서 이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with you라고 지었고요. 이렇게 경쟁은 너랑 나 둘이 하지만 이 앱을 쓰는 많은 사람들의 포인트를 이제 랭킹으로 보여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랍스타에 되게 사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이제 랍스타로 하고 4주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60kg고 저 친구는 100kg면 똑같이 4kg를 빼는 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목표를 세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하고요. 이제 다른 친구가 몸무게를 입력하면 이렇게 팝업을 뜨게 되고 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 정도로 도달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열상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컴피티션을 했었고요. 어, 요거는 실제 이제 피험자가 다른 친구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표하고 포인트를 얻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열상의 성인들이 4주 동안 해당 앱을 이제 활용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결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체중 감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제 4주만 시행된 파일럿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사실 빼는 것보다 이제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요, 이긴 사람들보다요, 진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의 어떤 점수가 더 이제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고 보니까, 아, 나 이거 더 해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더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열상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경우에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 다 실패한 경우도 특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명 다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떤 친구랑 컴피티션을 해야 되냐? 자, 이성 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살이 빠지는 게.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친밀도가 높은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성 친구끼리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 친구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보고 실제로 친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케이스 1, 둘 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케이스에 많이 속했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데 친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친구의 언니랑 같이 한 경우. 그러니까 사실 친구의 언니랑 딸이 따로 이렇게 만나서 많이 놀아보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부산과 서울에 사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나 그리 친하지 않고 이제 그
컴피티션 할 동안 만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두 명 다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이제 되지 않았고 체중 감량의 효과도 조금 다소 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 비만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비만은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동한테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제 아동 비만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아동 비만은 조금 특징적인 게 제가 여기서부터 아동 비만, 이제 초등학생 비만으로 조금 한정지어 얘기를 해볼게요. 아동 비만은 특징적인 게 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다 알아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급식이 나온다거나 엄마가 아니면 가족이 이제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 야식, 그다음에 용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 비만과 관련된 연구들을 여러분 많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족 패밀리 멤버들이랑 같이 무언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연구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게 되어서 이제 그러면 아동 비만을 위한 앱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개발해서 효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할 때부터 엄마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학생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만을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앱 이름을 헬시 키즈라고 짓고 이 앱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조금 지금 아동 비만은 처음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기존의 문헌들을 조금 고찰을 하고 관련돼서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죠. 그래서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한 다음에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해서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이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이전에 있던 아동 비만과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논문들을 이제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4개의 RCT가 있었어요. RCT는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통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험군과 있고 대조군이 있는데 누가 실험군이 배정될지 누가 대조군에 배정될지 연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연구가 바로 RCT라고 할 수 있겠고 그 RCT는 근거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앱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 딱 봐도 조금 성실할 것 같고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앱을 사용하는 실험군으로 넣고 조금 누가 봐도 좀 바빠 보여. 그리고 이 연구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만약에 넣는다면 당연히 몇 개월 후에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제가 이제 판단해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밀어 넣은 이 실험군의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두는 게 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는 거를 랜더마이즈 하자. 완전히 무작위로 우선 그냥 복권 추첨하듯이 그냥 번호를 해서 다 할당을 해버리자.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RCT고요. 그래서 이 RCT로 이제 나온 어떤 결과들은 다른 연구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나마 순수한 연구의 결과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번 체계적으로 고찰을 해봤을 때 4개의 연구가 나왔는데요. 4개 연구의 공통점은 드랍아웃 레이트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의 연구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엄마, 아빠가 이제 함께 참여를 했고 텍스트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주면서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제게 이제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연구였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 연구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연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잘 설계되었고 연구 결과가 잘 나온 연구의 공통점 두 가지는 뭐였냐라고 한다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걸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연구들이 아동 비만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연구가 잘 설계되고 연구 결과가 잘 나올지 이전의 결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크놀로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탈락률을 줄이고 엄마 아빠를 참여시킨 다음에 텍스트 메시징 기술을 넣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동 비만 앱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앱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산의 11개 초등학교에서 몇백 명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재밌게도 학생들은 너가 생각하는 너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라 한 다음에 정말 측정을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비만이나 과체중인 아이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키를 조금 더 크게 알고 있고 자신의 몸무게를 조금 더 작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조차도 우리 아들, 딸은요, 통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아이들한테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제 어떤 걸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무조건, 아이 체중 감량해야 됩니다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몸무게 키 몇이라서 지금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안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음식은 조금 먹지 않도록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과일 음료라든지 이런 치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떡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아까 이 떡이라는 게 그렇게 고칼로리라고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비만 아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이제 떡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엄마와 아이가 선호하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야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긴 그렇잖아요. 애들이 과연 엄마 아빠랑 체중 감량을 하는 걸 좋아할까? 라고 했는데 정말 반전으로 애들은 가족들이랑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어요. 실제 친구보다도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제 선호하시냐라고 했을 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그냥 문자를 주세요라고 말을 했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트래커를 주세요. 저는 기기에서 보이는 게 좋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한 연구랑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모바일 같은 것들을 활용한 연구들을 이제 오늘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 그다음에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핏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 앱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간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분을 알고 싶다거나 하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이 있다면 그때 이제 특강 같이 해서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